안녕하세요. 퀴즈사랑 77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KTX는 좌측 통행, 지하철은 우측 통행이다. 1번 O, 2번 X.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유철도는요, 좌측 통행이 맞고요. 도시철도, 지하철은 우측 통행입니다. 자, 국철은 예전에 철도청이라 그랬죠. 지금은 코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유철도는 일제강점기 때 경인선, 경부선 맨 처음에 공사할 때 일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좌측 통행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70년대 이후에 지하철 본격 개발할 때 미국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측 통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지하철 서울의 1호선은 좌측 통행인데요. 이때 당시에 경인선, 경부선과 연결하느라고 좌측 통행이 됐고요. 2호선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우측 통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가 그 서울의 4호선이요. 남태령과 선바위 구간에서는 X자 교차구에서 좌측과 우측으로 번갈아 가면서 통행한다고 합니다. 자,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나이가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환갑, 2번 진갑, 3번 회갑. 다른 거 하나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진갑이 다르죠. 자, 환갑과 회갑은 만 60세, 우리 나이로 61세를 의미하고요. 태어난 해에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회갑, 환갑이 되는 거고요. 진갑은요, 만 61세, 집의 나이로 62세죠. 한 갑자가 지나고 새로운 갑자로 나아간다 그래서 진갑이라 그럽니다. 자, 3단계 넘어갑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에게도 금메달을 줄까요? 1번 준다, 2번 안 준다. 네, 금메달 그러면 올림픽이 떠오르는데요. 노벨상도 줍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줍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금메달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 상금은 노벨 기금의 자산 운용 실적과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22년도 노벨상 상금은 13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자, 4단계 넘어갑니다. 세계에서 바다를 끼지 않은 내륙 국가는 46개국인데 그중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몽골, 2번 카자흐스탄. 내륙 국가 바다가 없으니까 참 깝깝하겠는데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카자흐스탄입니다. 자, 카자흐스탄은 272만 제곱킬로미터고요. 몽골은 두 번째로 큰데요. 15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자, 이 카자흐스탄은 특이하게도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몽골 그러면 징기스칸의 후예고요. 고비 사막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왼쪽에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오른쪽에 몽골이 있죠. 자, 이 카자흐스탄은 우리 남한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 남한 면적의 27배 정도 되고요. 몽골은 남한 면적의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카스피해가 여기 있는데요. 이 카스피해도 엄청 큰 바다입니다.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일본이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 카스피해가 37만 10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조금 작긴 한데요. 거의 일본 크기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호수죠. 바다인지 호수인지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다로 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호수로 보고요. 이 호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해군 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5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남북한 경계인 최전방의 군사분계선, 일명 휴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 군사분계선은 무엇으로 표시할까요? 1번 철조망, 2번 입간판. 군사분계선 뭘로 표시합니까?
네, 2번 입간판이죠. 자, 이 군사분계선은 영어로 MDL 그러는데요. Military Demarcation Line 그럽니다. 예, 휴전선이라고 더 많이 부르죠. 군사분계선은 MDL 입간판, 황색판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이거는 철책선으로 돼 있죠. 예, 군사분계선에서 남북한 각각 2km 지역에 이 철책선이 있죠. MDL 입간판 간판 사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왼쪽에 군사분계선 MDL 간판 여기 있네요. 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군사분계선 그래서 영어로 Military Demarcation Lin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북한에서는 군사분계선하고 밑에 영어가 아니고 한자로 군사분계선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남방한계선, 자 우리 군이 관리하는 SLL입니다. 군사분계선은요 1953년도에 정전협정 후에 설치를 한 건데요. 200m 간격으로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총 한 1300여 개 가까이 되는데요. 남측에서 심은 게 한 700개 가까이 되고요. 북측에서 심은 게 한 6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전된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소실되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홍수나 태풍 때문에 많이 소실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6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라는 말에서 에도란 무엇일까요? 1번 교토의 옛이름, 2번 도쿄의 옛이름, 3번 오사카의 옛이름. 자, 에도 막부 시대 그러면 일본의 무사 정권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라이가 지배했던, 여기 사무라이 칼 차고 있는 사진 있죠. 자, 에도는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에도는 도쿄의 옛 이름이고요. 막부 그러는데 이 막부는 일본의 무사 정권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 막부는 야전에서 최고 지휘관이 머무는 천막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막부, 천막 정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700년간 있었던 막부 시대 3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막부 시대에는 천황은 허수아비고요. 실제 최고 통치자를 쇼군이라 부르죠. 쇼군 들어보셨죠? 자, 이 막부 시대 3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에도 막부죠. 이 에도 막부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를 근거지로, 동경을 근거지로 세운 마지막 3번째 무사 정권을 의미하는데요. 임진왜란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었죠. 죽고 나서 일본이 굉장히 혼란기였는데 그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타나서 일본을 장악을 해서 막부 시대, 3번째 막부 시대를 열었죠. 교토 중심의 일본을 동경 중심으로 도쿄로 옮긴 게 바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자, 마지막 7단계 넘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려 말 경북 김천시 직지사에서 인쇄 1377년 인쇄한 책이다. 2번 서양 최고인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앞선 금속본이다. 3번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4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2001년 등재되었다. 자, 틀린 거 정답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이 틀렸습니다. 김천 직지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청주시 흥덕사에서 인쇄가 된 거죠. 자, 이 직지심체요절이 지금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파리 국립도서관 지하에 먼지가 쌓인 채로 잠들어 있던 것을 그때 당시에 사서로 일했던 고 박병선 박사가 찾아내어서 오늘날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한말 주한 프랑스 공사관 이름이 콜랭 드 플랑시라고 있는데요. 이 콜랭 드 플랑시라는 사람이 수집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정식으로 구입을 해서 프랑스로 반출해 갔기 때문에 반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7개 다 맞췄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는 쉬웠는데 답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문제 푼다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8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